초승달이 뜬 하늘, 대한민국 서울 잠실의 야심한 밤. 그런 고요한 밤하늘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UFO입니다. 느닷없이 올림픽 경기장의 센터 서클이 열리며 의문의 비행 접시가 경기장 내부로 착륙. UFO가 지하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구의 문은 감쪽같이 닫혀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TV로 또봇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미용 목적의 운동이 아니라 인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배달을 나가야 하니 밥을 먹도록 교대를 해달라고 말하는 앳되어 보이는 얼굴의 큰형 20살 오태오, 뉴스를 봐야 한다는 17살 둘째 오레오, 화장실 안에서 뮤직펑크를 틀어야 한다는 15살 셋째 오미오, 추한도전을 봐야 한다는 11살 넷째 오지오, 조용하고 얌전한 막내 10살 오피오까지. 이 5남매는 부모님도 포함하지 않고 이미 핵가족의 숫자 4를 넘어선 5의 가족 구성원. TV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가 하며 이 집안 어딘가 평범하진 않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식. 한복 차림에 커다란 라디오를 든 채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외계 악당에 대한 막내 동생 피오는 외계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자 호기심을 품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진짜 외계인이 있어? 있긴 뭐가 있냐? 있을 수도 있잖아. 혹시 엄마 아빠도 외계인한테... 그런데 이 아이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집에 계시지 않는군요. 그 와중에 넷째 지호는 막내 동생 피오에게 저런 건 장난감을 팔기 위한 상술이니 외계인은 존재할 리가 만무하다며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 큰형에게 떡볶이를 먹여주는 넷째 지호. 지호는 나전이라는 같은 반 아이가 27단 기어의 자전거를 자랑했다며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집안의 실세인 태호에게 이야기하며 졸라보지만 마지인 태호가 가장 노릇을 하고 하루 종일 배달을 하며 집안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황. 동생 자전거 하나 사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넷째인 지호도 직접 회사에 들어간 다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을 하네요. 그런 지호에게 둘째 레오가 말합니다. 초딩을 누가 쓰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터로 나가는 큰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넷째 지호의 차고방을 새를 놓고 세입자를 받는 건 어떤지 제안하는 둘째 레오. 그냥 피오랑 한 방 써. 당연하게도 방을 합쳐야 하는 동생들은 이를 반대합니다. 막내 피오와 같은 방을 쓰라는 레오의 말에 심술이 난 지호는 자전거 발전기를 타던 애꿎은 큰형 태호의 발을 밟고 페달이 멈추자 온 집안은 정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벽 한 켠을 빼곡하게 메운 자전거 사진 사이로 트로피를 들고 있는 한 사이클 선수의 액자를 지그시 바라보는 지호의 모습. 그렇게 5남매의 밤은 저물어만 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만 살고 있는 주택치고는 복층 구조로 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점은 2층 후면은 철근이 튀어나오고 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5남매에게는 무언가 사연이 더 있는 걸까요? 다음날 지호는 방과 후 학교에서 지우개 따먹기 게임을 하며 한참 작은 자신의 지우개로 또봇 타이탄 슈퍼 지우개를 획득합니다. 지우개를 빼앗긴 나전이가 선생님께 이른다고 고자질을 하러 가자 그럼 지호는 선생님이 오기 전에 집에 가면 된다며 빛의 속도로 귀가합니다. 그러던 와중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고 놀림을 받던 막내 피오를 얼떨결에 구해주고 동생 피오와 티격태격하며 자전거를 타고 함께하던 하굣길. 그런데 언덕 위에서 한 손에 라디오를 들고서 둘을 지켜보는 수상한 차림의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채로 속도를 내던 지호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와 한 차례 충돌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 어딘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영혼이 맑다느니 지구를 지킬 운명이라느니 지호에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만 하시고 이내 이상한 물건과 카드를 지호의 손에 쥐어주시는 할머니. 자신을 토러스의 시삽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화면 속 파란 피부의 인물. 신기한 물건을 그저 장난감이라고 치부하며 의심이 많은 지호는 당연하게도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게 진짜니 가짜니 할머니와 지호가 옥신각신하던 차에 라디오 형태의 머리를 가진 외계 로봇이 나타납니다. 설마 했던 외계인이 정말 실존했던 것일까요?
의문의 할머니는 지호를 지켜준 뒤 외계 로봇과 싸움을 벌입니다. 얘 큰일 났다. 빨리 수트 입어라. 근데 할머니가 피지컬이 이게 진짜 할머니 맞나요?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문 모를 이 상황을 그저 공연 정도라고 생각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 지호는 자신을 로키라고 소개한 화면 속의 존재와 할머니의 설득에도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내 로키는 지호에게 묻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지호의 대답은 돈을 벌고 싶다. 이유는 새 자전거를 사고 싶기 때문에. 로키는 돈은 없지만 자전거를 액션 바이크로 바꿔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하고, 그렇게 지호는 바이클론즈로서 첫 수트업을 실시합니다. 바이크로나 지호. 멋지게 첫 수트업과 액션 바이크 강화를 마친 이후 로키는 지호에게 토러스 클론을 소환하라고 이야기하고, 지호는 갑자기 나타난 태풍에 휩쓸려 태풍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황소 형태의 거대 머신 토러스 클론의 엉겁결에 탑승하여 할머니의 바톤을 이어받아 외계 로봇과 전투를 벌입니다. 지호의 액션 바이크에 부착된 상태로 토러스 클론에 함께 탑승하여 자신에게 조언을 건네는 로키의 말은 전부 끊거나 무시하는 지호. 조종에 있어서는 빠르게 적응했지만 로키가 끝까지 만류하던 필살기 거성 알데바란을 결국 사용하며 외계 로봇의 상반신 절반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로키의 말에 의하면 외계 로봇은 악당이 아니라 아군이었고, 할머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라디오를 두 손으로 받아내며 지호에게 파일럿 테스트 통과를 알립니다. 라디오는 갑자기 말을 하며 자신을 자키라고 소개합니다. 헐, 테스트였다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지호에게 제안합니다. 지구를 노리는 악당은 진짜 있어. 클론도 그 때문에 있는 거고. 어때? 이 할미랑 같이 지구 지킬 거지? 제가 왜요? 하지만 지호의 마음을 꿰뚫어본 할머니는 액션 바이크를 인질 삼아 자신을 지구방위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자칭하며, 액션 바이크는 회사의 비품이기 때문에 지호가 입사하지 않으면 자전거도 반납해야 한다는 협박과 악성 계약을 통해서 지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할머니의 말에 지호가 결국 할머니를 자신의 집에 데려옴으로써 지구방위 본부가 설립되고, 그렇게 바이클론즈 5남매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레고리력 1980년 이후로 지구가 제국의 땅에 포함된 행성이라고 주장하는 악의 세력 흠마 제국. 흠마 제국의 감찰서는 할머니의 우주선을 불법 통행자로 간주하여 요격합니다. 본관은 흠마 제국의 감찰사 전시호. 지구는 흠마 제국령인 바 당장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즉결 처분할 것이다. 격추된 할머니는 폭발을 가장하여 살아남아 지구로 불시착한 이후 방금 전 지호를 만나서 현재 5남매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은 이야기에 아직 동심과 순수함을 잃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의심하는 초등학생인 막내 피오와 직접 변신하여 클론에 탑승을 해본 지호를 제외한 중학생인 셋째 미호, 그리고 고등학생인 둘째 레오는 이를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형과 누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호는 집안에서 두 번째 수업을 시도합니다. 지호, 너 이런 데 속는 애였냐? 이 할머니 진짜라니까. 속고만 살았어? 그래, 난 진짜 100% 진짜다. 잘 봐. 바이크로나 지호. 왜 안 되지? 하지만 악당으로 위장한 라디오 자키에게 필살기 거성 알데바란을 사용한 반동으로 에너지의 충전량이 부족해서 변신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 때문에 지호가 새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레오와 누나 미호의 설득에 실패하고 의심은 가중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레오가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할머니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서야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눈치채고 5남매에게 수리 중인 자신의 우주선을 가져와서 전기를 제공하고 앞으로 전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준다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 할머니 지호 때도 그렇고 연륜에서 나오는 협상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레오는 잠깐의 고민 끝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첫째인 큰형이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둘째 레오와 장녀 미호는 어린 동생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아동 유괴범이라는 괴소문이 돌고 있는 뉴스에 나온 할머니와 인상착의도 동일하고 수상하긴 하니까요. 외계 악당 좋아하네. 그리고 이를 목격한 막내 피오. 피오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편 할머니의 우주선을 공격한 흑마제국 일당, 감찰관 전시용과 그의 부하 봉이 역시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장 지하에 위치한 흑마제국 비밀본부의 관리 상태는 엉망이었고 둘을 맞이하는 관리들도 단 한 명이 없는 빈집, 아니 폐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발걸음을 옮겨 직접 밖으로 나가봅니다. 1980년에 이미 지구를 정복했으며 자신들이 지구인보다 우월하다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들을 무서워하는 지구인들도 전혀 없고 오히려 흑마제국에서 온 그들은 무단횡단을 하면서 자동차에 부딪힐 뻔하고 깜짝 놀란다던지 두 사람은 지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여성 스포츠팀의 반팔 반바지 유니폼을 보고서는 젊은 처자들이 속옷바람으로 대로에서 다닌다던지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전시용이라는 이 흑마제국의 감찰관, 정말 악당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허당입니다. 이 처자들부터 어린애까지 이리 흉보하고 우엄해. 에잉, 이놈들 무슨 맛을 좀 빼줘야겠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언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군요. 다시 오남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동생들 몰래 경찰에 신고를 마친 레오와 미호. 시간이 흐른 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의 경찰이 집에 도착하고 크게 당황한 지호는 할머니가 계신 차고방의 문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레오는 그런 지호를 제압하고 그렇게 결국 문이 열리지만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오남매의 집에 도착하기 전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막내 피오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리고 라디오 자키와 함께 할머니와 지호가 처음 만난 폐타이어장으로 피신합니다. 이곳에는 투명화된 할머니의 우주선도 숨겨져 있죠.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흑마제국이 지구를 자신들의 영토로 여기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자키에게 전해들은 피오는 이에 홀로 맞서야 하는 형 지호를 걱정하며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외계인인 할머니가 지구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피오는 근본적인 질문을 자키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할머니는 자키의 말을 도중에 끊어버리고 그러던 와중 메카졸이 나타났다는 라디오 자키의 속보가 전해집니다. 여사님, 속보입니다. 아니 뭐가? 내가 뭐 거짓말했니? 그게 아니라 속보라고요. 아, 방금 흑마제국 메카졸들의 활동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뭐? 전시용은 지하본부에 있던 메카졸이라는 전투로봇을 지상으로 꺼내어 자신에게 집단 구타를 가했던 스포츠팀이 타고 간 차량과 비슷한 차종, 버스를 붙잡고 흔들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건 건 생각 안 하고 참 이상한 녀석이네요. 출동이 한시라도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 이번 전투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한참 동안 충전을 해야 하고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형과 누나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지호는 메카졸이 나타난 현장으로 출동하기보다는 빨리 집으로 가서 형제들에게 변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을 경유해서 변신하고 다시 출동할 정도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삽 로키. 야, 변신해서 악당 물리치면 TV에 나올 거 아니야. TV? 그래, 그게 직방이지. 내 말 100%다. 결국 로키는 지호의 설득에 성공하고 지호는 홀로 메카졸의 습격 현장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지호는 방송국 차량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고 수트업을 망설이며 시간을 끌어버립니다. 변신 장면이 TV에 나와야지. 안 그럼 형 누나가 난지 모를 거 아니야. 뭐? 그럼 너 지금 여기 온 게 그딴 이유였냐? 이때 경찰이 도착하지만 메카졸은 일반 경찰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아직 방송국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호는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변신을 감행합니다. 토러스 클론에 탑승한 지호는 클론을 여유롭게 조종하며 메카졸들을 손쉽게 제압하는 데 성공. 지호가 토러스에 탑승하여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고 나서 방송국은 뒤늦게 도착했고 이내 곧바로 에너지가 떨어져 변신은 해제됩니다.
한편 메카졸들의 난동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오남매의 집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넷째 동생과 막내 동생이 사라진 상황. 레오는 분노하며 다시 경찰에 신고하지만 일전의 허위 신고 때문에 장난전화로 의심을 받고 미호는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끌며 직접 동생들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합니다. 바로 그때 레오와 미호가 집 앞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자 클로킹을 해제한 할머니의 우주선이 둘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변신 장면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혼자서 바쁘게 지구를 지킨 지호가 자전거를 끌며 홀로 집에 돌아오자 어느새 집안에는 전기가 보급되고 있었고 레오와 미호도 태세를 전환하여 할머니를 세입자로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지호는 자신의 활약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전기 문제에서 해방된 이후 첫 TV 시청을 저녁 뉴스로 게시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토러스 클론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봇의 활약이라고 잘못된 보도를 하고 지호는 실망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차고방에서 대화 중인 할머니와 레오. 할머니는 레오와 피오에게 부모님이 언제 귀가하시는지 묻습니다. 피오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하자 레오는 이번에도 멀리 출장을 가셨다며 대충 얼버무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방에서 나가자 라디오 자키는 말합니다. 지구방위 주식회사로 업종 전환하신 우리 여사님, 속보입니다. 뭐? 이 시간에 또? 아니요, 속보이신다고요. 이 할머니는 이윽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당분간은 지구를 지켜야 한다 라고요. 그녀에게 무언가 비밀이 있는 걸까요? 다음날 오남매의 집에 대출이자를 받으러 온 오사장이라는 험악한 인상의 아저씨와 그의 아들이자 지호의 같은 반 친구 오나전. 아직 17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현재 가정 내 최연장자인 레오는 대출이자 상환을 독촉하는 오사장에게 지금은 집에 형이 없다며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고 오사장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사장의 아들 오나전은 지우개 따먹기 게임으로 정당하게 지호가 나전이에게서 얻은 또봇 타이탄 지우개를 채권자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해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강제로 도로 빼앗아갑니다. 형인 레오는 오사장을 자극하면 안 된다면서 지호의 타이탄 지우개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지호를 다그치고 회유하면서 지우개를 나전이에게 전해주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아침부터 정말 억울하고 별스러운 일을 다 겪고 불쌍한 우리 지호. 그런데 어찌 된 게 이 집안에는 희한한 일이 도무지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건 직후 거실에서는 TV를 틀고 클론 조정을 보조하는 파트너 시삽을 한 명 한 명 보여주며 오남매를 대상으로 할머니와 자키가 지구방위대의 사원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요. 각각의 특색 있는 말투와 개성 있는 성격을 가진 시삽들을 보고 밝고 명랑한 성격의 셋째 미호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똑부러진 여성형 시삽 톡시를 제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피오는 자연스럽게 과묵한 쉐이드와 함께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지호는 시삽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째서 자신에게는 로키만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투덜거립니다. 할머니의 답변도 가관인데 이유는 그냥. 그리고 드디어 지호는 마치 무대의 잔상처럼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염원했던 바이클로너 수트업을 가족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드디어 오해를 풀 수 있겠네요. 미호와 피오는 감탄하지만 레오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보호구 착용하고 와라. 피오도 해봐라. 네. 바이클로나 피오. 우와, 나도 돼. 그렇게 미호와 피오도 처음으로 변신을 합니다. 아직 에펙스 남았잖아. 형 안 해봐? 나? 나는 뭐... 그런데 어째서인지 레오는 남은 파트너 시삽 에펙스와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고 요리하고 있던 국을 마저 끓이러 갑니다. 이 시각 흑마제국의 감찰관 전시용은 지원 연락을 기다리다가 지쳐 지휘본부에 잠자고 있는 불가사리라고 하는 괴수 형태의 행성정복 머신을 이용해서 지구를 다시 정복할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의 불가사리가 아니라 바이클론즈의 불가사리는 무시무시한 인조괴수입니다. 불가사리는 로봇이면서도 사람이 직접 키우고 배양하는 동물과 비슷한 성장 과정을 가진 인조괴수이기 때문에 전시용은 지구에 숨어 살고 있던 불가사리 사육사 화심을 부르고 화심은 4-5마리 남짓의 불가사리를 수개월에 걸쳐 3단계까지 키워내면 3만리에 달하는 지구를 정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 5 갖고 행성 정복을 할 건데요. 저한테 통신 보낼 때 여기 무슨 방해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또 단호한 말투와 지휘력으로
어느새 전시용을 컨트롤하는 지경에 이른 화심. 그는 우선 방해 세력에 대한 전력 파악이 급선무라며 메카졸 여러 기를 지상에 내보냅니다. 메카졸 활동 상황이 지구 현지 방송에 잡혔습니다. 그렇게 5남매, 아니 3남매는 처음으로 동시에 출동합니다. 지구방위 주식회사와 바이클론즈는 메카졸과 인조개수 불가사리를 쓰러뜨리고 지구를 지배하려는 흑마제국의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까요? 둘째 레오는 어째서 바이클론즈로 곧바로 합류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첫째 테오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영상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시즌1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이클론즈는 현재 유튜브에서 전편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직접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어린이 만화지만 유치하지 않고 오히려 어둡고 무겁게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 또봇과 같은 제작사인 레트로봇의 작품답게 한국적인 소재를 자연스레 극중에 잘 녹여냈으며 현실적인 내용과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정말 일품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5기에서 제작이 중단된 국산 애니메이션 비운의 명작 레트로봇 스튜디오의 바이클론즈 1기 리뷰였습니다.